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분석해 볼 종목은 LNF입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자, 아직도 제대로 된 주식 정보방 정착을 못 하셨나요? 제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중에는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급등 종목 등 의미 없는 뉴스가 아닌 정확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호재만을 공유하고, 영상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생 무료 보장이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당후에는 물린 종목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입장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같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주가에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것인가, 혹은 28만 5천원의 지지선을 지지한 이후 박스권을 그릴 것인가에 따라서 매수 포지션이 나뉘게 됩니다. 전고점 돌파 시나리오는 매우 간단합니다. 34만 9,5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35만원이 라운드 피어이기 때문에 35만원을 돌파하는 35만 500원에서 매수하시면 되시고, 손절은 5% 원칙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 28만 5천원을 확실히 지키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선을 밟고 안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28만 500원의 마이너스 10% 부분에 있는 62동 평균선이 올라와 주며 이평선 지지와 차트상 지지선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지해준다면 확실하다 판단할 수 있고, 28만 5천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62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을 경우 21만 9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고,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반짝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평균 단가에는 못 미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하신 이후 물리게 된다면 21만 9천원에 매수하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하시어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탈출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은 박스 형태의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박스 구간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하려는 저항선은 역사적 신고점 갱신 자리가 되기 때문에 돌파하게 될 경우 2차 상승 파동이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은 두 곳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28만 5천원과 21만 9천원 두 곳인데요. 28만 5천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 중단 박스 혹은 하단 박스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그 아래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28만 5천원을 이탈할 경우 해당 종목은 전고점 부근까지 재차 상승하기 전까진 쳐다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1만 9천원은 중단 박스의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자리인데, 주가가 매우 딥하게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인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해서 28만 5천원을 지키는 움직임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흘러 21만 9천원까지 내려올 경우 매수하신 만큼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25만 2천원 정도로 낮추시고 탈출하는 시나리오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필수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보실게요. 이야,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다음 재무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에 비해서 유보율 또한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마지막 지분 분석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고작 23.87%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순간 최대 주주에 등록되어 있는 세노닉스가 눈에 들어오시는 게 보이실 텐데,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세노닉스의 자회사가 LNF입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큽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될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LNF 관련 기사 같이 보고 가실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LNF가 현대자동차 그룹 배터리 합작법인 초기 공급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름세라는 뉴스입니다. 한 매체는 LNF가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설립하는 JV의 배터리 양극재를 초기 납품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전망이 나오며 LNF가 11% 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LNF에 대해 올해 기존 주력 고객사 LG에너지솔루션 외에 테슬라를 비롯한 신규 상위권 고객사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납 대상 OEM은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개시한 테슬라가 주력이며, 최근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선언한 VM, LFP 양산을 암시한 포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신규 고객사는 LNF의 미국 사업 파트너사와 사업 연계성이 높은 파나소닉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입니다. 메리츠증권은 LNF를 양극재 최선 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LNF는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생태계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주력 고객사의 국내 투자 규모 확대 및 2024년 테슬라향 직납 개시도 중장기 생산 역량 가이던스 상향 가시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LNF는 테슬라와 3조 8,347억 원, 약 29억 달러 규모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뉴스입니다. LNF를 비롯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미국 IRA 세부 법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강세라는 뉴스입니다.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4월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이죠. 보조금의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죠. 체결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곡물 40% 이상을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한 뒤 미국에서 양극판, 유급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모두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IRA 세부 법안과 관련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NF는 양극재 기업 중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으며 미국 내 국내셀 기업들의 성장성으로 인해 추가 증설과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종가를 마감한 이후 시간 외에 혹은 다음날 갭을 띄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5% 이상 갭이 뜬 게 아니라면 시초가에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프로의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